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금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준해 보호를 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금일 의결서 전문 공개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점을 청탁금지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재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신고자,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신고자 조사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였을 것이고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관련 사건을 총선 이후 조사 등 절차를 미루도록 하였고 선거위에는 관련 조사와 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의 여신인 딕케가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법의 저울로 죄의 무게만 가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종결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그 안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